5월부터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지만 시행 준비가 지지부진해 예산과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순서. 오늘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 사업을 알아봅니다. 경북은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성공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지난해 30만 명이 다녀가는 등 대구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지만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015년의 첫 월요일인 오늘 어제만큼 포근하긴 하겠지만 아침 안개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가시거리 300m에 불과한데요. 곳곳에 시야가 답답한 상태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내리니까요.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겠고요. 수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5월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지만 새 제도를 시행할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비상계획구역을 얼마로 확대할지도 정하지 않아서 관련 예산과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존 반경 8에서 10km이던 원전 비상계획구역이 오는 5월부터는 20에서 30km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시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숫자가 기존 10,000명에서 2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월성과 고리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시 역시 전체 인구에 가까운 100만 명, 한울원전이 있는 울진구는 3만 2천 명 등 경상북도와 울산시를 합치면 무려 133만 명이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사고에 대비해 이들 주민들이 사용할 비상약품과 방호복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치단체들은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할지 아니면 30km로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다면 비상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최고치인 30km로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까지 구역을 다시 확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민사회랑 구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예산 문제, 반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관할 자치단체와 한수원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최근 부산시가 20km로 정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역의 수출기업들은 올해 1분기 수출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가 지역의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망지수가 117을 기록해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 상담이 110, 수출 계약이 109, 수출국 경기가 100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기계가 호조세, 섬유는 보합세를, 전기기기와 휴대전화 제조는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오는 20일까지 올해 신규 도입 외국 인력의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외국 인력은 전국적으로 17,700명이며 제조업 9,800여 명, 농축산업이 3,900여 명, 건설업 2,200여 명 등입니다. 고용 허가서는 외국 인력 고용 전체 업종에 점수제를 적용해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발급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 번호를 받게 됩니다. 새해의
대구 경북의 굵직한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순서입니다. 대구를 의료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메디시티 대구 사업이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신서혁신도시안 103만 제곱미터의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는 2038년까지 4조 6천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메디시티 대구의 핵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신약개발센터, 의료기기센터 등 정부 핵심 연구시설에서는 합성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하고 그 공동연구개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서 그 실질적인 성과물이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첨복 단지에는 현재 한국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3곳과 의료 관련 18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해 분양률이 38%에 이르며 의료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첨복단지 조성과 함께 새해 초부터 의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중국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여행사와 연계 활동을 벌이고 현재 9개인 해외 의료 관광 홍보센터를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3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구축해 대구만의 특화된 의료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메디테일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또 오시는 외국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부적인 준비를 할 것이고요. 대구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디시티 대구 사업이 핵심 인프라가 속속 조성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능에 대비한 고3 모의평가가 올해 모두 6차례 실시됩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두 참가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간 모의평가는 오는 6월과 9월 2차례 치러집니다. 재학생만 참여하는 시도교육청 주간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과 4월, 7월, 10월 등 4차례 실시됩니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이 참가하는 전국학력평가는 3월과 6월, 9월, 11월 등 4차례 실시됩니다. 올해부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됩니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그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낸 뒤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전국에서 18,000건에 이릅니다. 경북은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성공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나 돈,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학원 강사 일을 하다 고향 땅에서 연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6년차 남석현 씨. 지금은 대형마트에 연잎차와 연근차를 공급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거듭했습니다. 농사도 서툴 뿐더러 생산한 연근과 연잎을 가공해 상품화하는 기계값만 수천만 원, 자금 조달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러다 농업기술센터 지원 사업으로 영농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덤으로 홍보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교육을 받으면서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팔로를 들어오고요. 직거래를 통해서. 상주시가 지난 4년간 귀농귀촌 85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영농자금 조달에 있었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공 귀농귀촌의 결정 요인으로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농업소득이 41%,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귀농 탐색 단계의 어려움은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1위로 나타났지만 귀농 귀촌 교육 경험은 10명 중 8명이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주와 영천 두 곳에 체류형 거점 교육센터를 설립해 귀농귀촌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농 교육도 배우고 거기서 거주도 할 수 있거든요. 예비 귀농인들이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귀농을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거든요. 2013년 말 기준 경상북도 내 귀농 가구는 2,100여 가구, 전국 1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계층별 공급 비율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이 20%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공급 물량의 절반은 기초단체장이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 혁신도시의 1,100가구,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1,020가구 등 2천여 가구의 행복주택을 오는 2017년 상반기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30에서 40%로 그 이하인 경우는 25%에서 30%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바깥 창호 단열과 창문 면적 비율 등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설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으로 건축비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가구당 104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개관 4년째를 맞은 대구미술관이 대구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도 색다른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장 샤오강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구 미술관에서는 9개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2013년 48만 명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쿠사마 야요이 전에만 33만 명이 온 것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관람객 숫자를 보면 오히려 작년에 이제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 소개를 담당하는 도슨트, 즉 전시 해설사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2차례씩 1년 동안 658차례 활동했고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관람객들보다도 더 이렇게 감동받아서 가셔가지고요. 저는 그때는 더 한 2배, 3배 정도의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올해는 모두 10개의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작가들을 소개했다면 올해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음 달 시작되는 독일 작가의 조각 작품전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야외 광장에서 전시돼 색다른 묘미를 전하게 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와 가미를 해서 야외 광장이 버스킹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을 맡게 되고 대구 미술사 정립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나서는 등 개관 4년차를 맞은 대구 미술관이 대구 미술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공연 및 행사 정보를 온라인에 소개하는 활동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온라인 활동가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음악 공연 애호가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활동가에게는 오페라 하우스 기획 공연과 대구 오페라 축제 메인 공연의 입장권과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 시설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휴게소 5곳이 신설되고 8곳의 휴게소에는 수면실과 샤워실 등 화물차 휴게 기능이 확충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서울 방향 경산 휴게소, 부산 방향 평사 휴게소에 화물차 휴게 기능이 확충됩니다. 공영차고지는 21곳이 더 생기는데 대구에는 동구, 경북에는 구미와 경주에 설치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지자체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내 9개 기관이 함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농공단지 희망사다리 구축 사례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도시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연계 지원 프로그램인 경상북도 스마트 두레 공동체 등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번 훈련 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직업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조업 중심의 현장 교육에서 탈피해 전문대학을 활용한 서비스 직종의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구과학대는 식품영양조리과와 방송 엔터테인먼트과에서 모두 4개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주민일동 20만 원, 화양읍 송북리 경로회원일동이 10만 원, 화양읍 장관빌리지 주민들이 20만 원, 경산시 자인자율방범대 대장 박예영 씨와 회원일동이 10만 원, 구미시 형곡 1동 토비 노래연습장에서 5만 원, 형곡 1동 통장협의 회장이 20만 원, 형곡 1동 4통 주민들이 6만 원, 또 형곡 1동의 박태환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2015년의 첫 월요일인 오늘 어제만큼 포근하긴 하겠지만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가시거리 300m에 불과한데요. 그 밖의 지역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으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쪽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곳곳에 끼어있는 짙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보이고 있지만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구미는 현재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북부 지역은 현재 영하 5도 안팎, 낮 기온은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체감온도가 내려가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